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이후에 대비한 대동 단결의 판을 미리 깔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부산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이요, 광복동 중앙로에서 민생회복 법치 수업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하라, 이재명 정권 규탄하라, 법치 파괴 중단하라, 이렇게 외쳐졌는데요. 언론은 늘 그렇듯 강성 지지층이 결집했다, 중도와 거리만 더 멀어진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전혀 달랐다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했는데요, 국민들 자발적으로 나와서 가득 메웠다라고 합니다. 자, 대장동 7,800억 항소 포기로 법치가 뒤집혀진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라는 절박함까지 뒤섞였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요, 정권 퇴출을 향한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 한 번 더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7,800억 원을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 포기는 국민을 포기한 것이다. 91만 성남 시민에게 1인당 8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범죄자들 뱃속에 넣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확 와닿죠. 열받죠. 내 주머니에서 86만 원 꺼내가서 그들의 아가리에 쳐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불쾌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산 집회를 시작으로요,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요 돕니다. 민생 레드카드 전국 투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 전국에서 동시에 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장동혁 당대표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이 타이밍에 찬물 한 바가지 또 부어졌습니다. 당 안팎에서는요,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고 있다,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준석과 다시 손을 잡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결론은 하나죠. 장동혁을 흔들어가지고 판을 갈자,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자, 이준석과 타협하자. 자, 하나 쓸데없는 소리들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줘도 못 먹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이요 윤호견을 외치고 있고 2030이요 나는 구구다를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 촉촉촉 받아먹어서 국민의힘은 빵 터뜨려야 되는데 줘도 못 먹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이준석과 타협하자, 중도를 포용하자, 뜨거운 보수, 차가운 보수, 또 짓거리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부산의 국민대회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와 함성 집회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3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돼 가지고요, 민주당은 부릉부릉 시동 걸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그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이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보수 진영의 파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탄핵의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이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되는 중도 파리 합당 공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버텨야 할 이유, 보수가 지켜야 할 대동 단결의 원칙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말씀, 오늘은 더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죠? 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법이요, 정의롭게 쓰여진다라고 하면 힘없는 국민들은 보호받는 거겠죠. 그런데 불의와 함께 법이 쓰여진다라고 하면요, 오늘과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법치의 탈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과 다름없습니다. 처음에는 수포 야당으로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대더니 이제는 정권을 잡고 노골적으로 우파 패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 제한은 더 노골적이 됐고요, 알고리즘도 우리 편이 아니죠. 보수 우파 유튜브에 대한 단합, 그 다음은 국민일 겁니다.
벌써부터 특정 국가의 명예훼손을 할 시 그 기준도 모호하지만요. 그 특정 국가의 국민이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자국의 국민을 때려잡아서 징역 5년 보내겠다. 수천만 원을 내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174일차 아직 200일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300일이 되지 않게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한 줄이 간절할 때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요. 좌파들의 억압에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살아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터진 함성은요, 당 동원이 아니라 진짜 민심의 폭발이었다라고 합니다. 부산의 광복로 첫째도 둘째도 단결 뭉쳐야 산다라고 장동혁 당대표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레드 스피커 장동혁이다라고 운을 뗐고요.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다. 대한민국을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소년의 미래를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식 주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장소는요 부산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7,800억 원을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 포기는 국민에 대한 포기다. 91만 성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86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 이 돈을 나무, 김만배,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쓰여졌다. 이 정권의 항소 포기는 민생경제 포기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모든 재판을 중지시켰고 이제는 아예 법으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은 날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 시민단체들의 자유의 함성 국민저항대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집회에서는요. 이재명 탄핵, 이재명 끌어내려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외쳤고요. 윤호개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수호도 외쳐졌는데요. 이 구호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집회가요 서로 다른 조직이 아니라 정당과 시민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죠. 좌파 진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언제나 보수의 대동단결이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유튜브, 교회, 노조를 막론하고 메시지가 하나로 모일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탄핵 정국이든 정권 교체든 국가적 레짐 체인지든 판이 바뀌어 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부산에서 본 이 장면은 바로 그 서막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22일 오후 5시에는요. 울산 광역시에서 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날 23일에는요. 경남 창원에서 25일에는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30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그 이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용인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집회가 이어집니다. 저는 12월 3일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비상계엄 1주년이다 라고도 내란몰이 오바를 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12월 3일날 계몽의 밤이다 라고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 봅니다. 자, 이재명은 몸을 피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휴가를 떠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루살이 인생의 끝판대장이다 라는 거죠. 미친 환율 폭등의 민주당은요 무건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 감고 입 닫고 못 들은 척 한다 라고 해도 내일은 또 관세 문제는 터질 거고 주식과 환율도 터질 거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도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들 선동에 열을 올리겠죠. 자, 그런데요 국민들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의 1주년이다 라고 우원식이 담을 넘은 곳이다 이러면서 지금 투어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단물 빠진 지 오래됐습니다. 내란 특검이다 라고 세 개의 특검이 돌고 있는데요. 이 특검이 똥볼 차는 것 못지않게 이재명 정부가 똥볼을 차고 있는 부분 보면 진짜 내란의 세력은 이것들이었구나 이미 판단이 끝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이후가 진짜 승부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요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장동혁 당대표 역시요 내란 재판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대장동 항소 포기 내세우고 있고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핵심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매우 심플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법리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지규현 재판장도 이제 팩트 논쟁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법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증거 싸움에서 법리 싸움으로 판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내란이 뭐냐?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죄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항해가지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토를 점거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투겠다라는데 자,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목적과 행위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목적이 뭐냐? 자, 폭동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 자체가 폭동이 이뤄야 된다. 폭행, 협박,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정도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분명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똥볼로 CCTV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핵심 5가지 중 한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행위, 폭동이 있었냐라고 하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곽종근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눈물 찔찔 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곽종근이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한 게 12월 4일 땡땡시 20분이었고요. 이미 곽종근의 지시는 땡땡시 20분에 떨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는 땡땡시 31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게 아니라 곽종근 혼자 오버해가지고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먼저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중에 CCTV 국무회의 열었고요. 곽종근의 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다라고 말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요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규현 재판장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핵심 증거로 쓰였던 홍정은의 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곽종근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실제로 누구의 책임이냐 둘러싼 논쟁이 법정에서 계속되면서 윤석열이 아니라 이 판을 짠 세력이 진짜 내란의 주체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왔다 갔다, 김병주 의원이 왔다 갔다, 그 뒤에는 이재명이 왔다 갔다, 또 그 뒤에는 시진핑이가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이죠. 자, 만약 내년 1월에 선거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는다. 최소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눌려있던 보수의 진영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12.3 비상계엄 1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 폭발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켜보면서 쌓인 좌절감 그리고 애지중지 현지의 국정농단까지 보면서 기가 찬 이 모든 것들이 폭발합니다. 한꺼번에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내 팔 저리 가랍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겠죠. 좌파 언론 카르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것들이 먼저 미리 던진 카드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중도에서 버림받는다. 이것을 계속 언론에 띄우고 있죠. 그리고 12.3 1주년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심, 중도를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는 내란 재판, 무죄 이후에 터질 보수, 화력을 미리 꺼트려 버리자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이 합당 거론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연을 외쳤습니다. 그 입 다물라. 이재명이 가장 고대하는 그림인 겁니다. 이 타이밍에 다시 등장하는 이름 재수 없는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준석이 다시 등장한 것일까? 젓가락 때문에 되게 화났죠. 그래서 이준석이 다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의 합당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을 품어야 중도가 온다라는 중도파리 프레임 잡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적 반발 거세죠? 그게 진짜 민심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보수 언론까지요, 가세해가지고 강성 지지층에만 매몰된 장동혁 체제 위태롭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도 않은 소리죠. 장동혁 탄탄합니다. 국민들이요 더욱더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게임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이다 라는 점이죠. 계속 이렇게 이준석 똥찌끄레기 뿌리면요, 장동혁 체제의 거리투쟁이 힘을 잃습니다. 이준석식 중도, 이준석식 민심파리가 당의 전면에 서면요, 당 중심으로 뭉쳤던 보수의 민심 멀어집니다. 또 이지랄, 국민의힘은 진짜 안 돼, 이렇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2030 청년 보수들은요, 이준석, 한동훈 이 말만 나오면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위선과 청년 정치의 기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가장 신나는 쪽은 뭐냐, 윤호개인을 두려워하는 이재명 정권이다라는 거죠.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모든 시도는요, 의도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살리기 공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동혁이 잡아야 할 중심은요, 지금 중도 아닙니다. 대동단결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법치와 민생을 외치십시오. 전국을 돌면서 투쟁하십시오. 국민들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대장동 7,800억 항소 포기가 국민의 포기다라고 규정하고 전면에 나서서 싸우시면 됩니다. 자, 12.3 비상계엄 1주년 지나서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이후에 보수 결집의 시점으로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 당대표입니다. 지금 당대표 자리에 정당한 주인이다라는 거죠. 판을 짜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다라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전국 투어 활활 태우십시오. 당내 중도파리 합당 공작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중도는 필요합니다만 정통 우파를 등돌리게 하는 중도 필요 없습니다. 이준석 다시 불러들이는 중도는 결국 좌파들에게 유리한 중도일 뿐이다라는 거죠. 중도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보수와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장동혁 당대표 체제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가요, 2030 청년들을요 완벽하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보수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 표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그 세력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품을 세력은요, 자유와 혁신당입니다. 그리고요, 10년 가까이 대한민국 자유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광화문 세력도 있고요. 정통 보수도 우리 공화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습니다. 왜 개혁혁신당만 보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댁개준들, 이런 사람들은 팬코 빼고 거의 못 봤지만 어찌됐든 댁개준들, 보수끼리 뭉쳐야 한다면서 준석이를 품자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준석이 모셔야 한다라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가차없이 차단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대선까지는 이 역겹고 더럽지만 그래도 이준석 품자라고 김소연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으니까 본인도 준석이 품자라고 외쳤는데, 이준석과 명태균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끝까지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준석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투척했죠. 마지막까지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거부했던 건 뭐냐, 김문수 후보 사퇴하고 본인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보수 진영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몸값 띄우는 분탕 정치를 반복하는 이준석, 명태균의 아이디어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이런 분탕 전문가들에게 놀아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이제는 진짜 합당 공작에 당한다라고 하면 붕신이다라는 겁니다.
좌파들 보고 문해 좀비다라고 하는데요. 이준석 끌어안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문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이후에 대비한 대동단결의 판을 미리 깔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당대표는 큰 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재기 여부가 아니라요. 이번 내란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은 뭐냐, 누가 진짜 내란의 세력인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건 뭐냐, 되찾기 위한 싸움에 대한 각오다 라는 거죠. 자, 이번 내란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 누가 진짜 내란의 세력인지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역공 타임이 올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2030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젊은 보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내란이 없는 내란 재판을 지금 가장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없는 내란 재판을 두고 질질질 끌려가는 국민의 힘에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장동혁 당대표가 내란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 투쟁을 폭발시킨다라고 하면 미친 듯 응집한다라는 거죠. 내란 프레임이 깨지는 그 순간 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국민들, 대장동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 비상계엄 1년의 시간을 버틴 우리 보수 유권자들, 하나의 파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장동혁 당대표는 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 판을 깨겠다라고 들어온 게 이준석 합당을 외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지금 보수가 싸워야 할 적은 내부의 총질자들이다라는 거죠. 대장동 7,800억 덮고 비상계엄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범으로 만들고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를 갈라 놓으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공작 정치에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내부 총질자들입니다. 자, 지금 이 판에서요, 장동혁 당대표가 버티냐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한 번 더 자폭을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국민 저항의 불씨를 살리느냐 갈리는 겁니다. 자, 오늘 부산 광복로에서 시작된 것은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장동혁 버텨야 할 보수의 대동단결 첫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장동혁 버티십시오. 국민들이 있습니다. 174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200일이 되지 않게 또 기도해봅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